펼치는 게 사실 많아요. K9 자주포, 미국도 자주포를 독자 개발하려 실패를 했어요. 한국에서 몇 개는 구매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말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미국도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의 방위 사업을 한국산 무기로 채우자, 이런 빅딜을 해야 될 시점이 나오고, 저는 이 빅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에다 이 단지를 만들면 추가적인 대공 방어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B2 폭격기를 회담 중에 언급하면서 한국의 B2 폭격기 구매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좀 국내 언론분들이 이제 번역하면서 좀 뉘앙스를 놓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트럼프의 정확한 발언을 이제 번역하면 결국엔 트럼프가 B2 폭격기를 팔겠다고 한 게 아니라 미국의 무기는 훌륭하다, B2 폭격기를 봐라. B2 폭격기는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행을 해가지고 이란이 이제 폭격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제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이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B2를 판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B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이 이미 중단되어서 추락이나 손실되어도 이게 복구를 못하네요. 생산 라인 자체가 다 부서졌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F-22, F-117 뭐 몇 가지 스텔스 비행기들이 있어요. 이 생산 공장을 부술 때 철저하게 공구까지 다 부숴서 복구가 불가능하게 합니다. 왜냐? 기밀이 있으니까. 그 공구 들어가다가 이제 중국이나 이런 적성국에서 이제 라인을 다시 살리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단종된 게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가능한 게 B-21 레이더 폭격기라고 B2보다 작지만 차세대 폭격기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미국의 전략 자산인데, 묘하게 요게 대해서 이제 수출이 가능하거나 수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호주가 얼마 전에 이제 현무 5를 구매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런저런 말도 많았는데, 호주가 B-21 전투 폭격기를 구매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해가지고, 호주가 만약에 판매가 된다면 일단은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고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호주의 B-21 폭격기 구매가 부활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호주가 구매하면 한국도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나 이것은 다 오해고, 지금 현재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B2를 팔고 싶겠다는 게 아니라 B2를 봐봐. 이 B2를 봐봐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했을 때 푸틴 머리 B2 폭격기를 지나가고 이런 에어쇼를 했거든요. 야, 우리나라 무기 정말 좋지 않냐, 성능 좋다, 이거 자랑하려고. 그거랑 같은 선상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B2 폭격기를 팔라고 그걸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고, 다만 이제 미국제 무기를 사야 되고 미국제 무기가 세계 최고다 이렇게 홍보를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가 가능한 미국제 무기로 지금 확정적인 거는 특수전 기동헬기 사업이라고 있어서 한 몇 조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요건 유사시에 우리 특수부대원들은 영화 뭐 제로 다크 서티에서 이제 빈라덴을 잡으러 가는 네이비실처럼 침투를 하는 헬기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 후보 기종이 로키드 마틴 NH-53, 보잉은 MH-47인데 둘 다 미국 기종이에요. 어느 것이 승리하든 미국산 장비를 사게 될 것이고, 조기 경보기 지금 사업에서 그 27 P-사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가격이 좀 비싸서 이제 구매 확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 경쟁 기종들이 가격이 싸서. 그래서 지금 완전히 탈락하는 아닌데 이게 간당간당하거든요. 탈락 위기입니다. 미국산 조기 경보기가.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푸시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고려로 비싸지만 성능이 더 좋은 미국산 조기 경보기를 살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고,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 현재 우리가 40대가 들어왔고 추가로 20대 계약을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군은 사실 그 F-35 추가 구매에 대해서 욕심이 좀 있어요. 이 F-35 전투기는 이번 몇 번 말하지만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을 폭격했는데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하고 이 무적의 스텔스 성능을 증명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공군들은 서로 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파치 공격 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살까 계획을 했다가 이게 현대전에 맞지 않는다 해서 소유국을 삭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살려다가 말았거든요. 요거 같은 도 부활할 수 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MSE라고 하는 버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천궁2 LSM 이런 게 있지만 이 요격 고도가 달라요. 그래서 사면 우리나라 국산 대공 미사일과 이제 겹쳐서 방어를 할 수 있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요 정도의 무기 체계들을 구매를 할 생각이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서 어느 게 다 실제로 실현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10조 원 이상의 미국제 무기는 앞으로 이제 남은 정부 기간 동안에 구매를 할 것 같아. 이 추세, 지금 과거의 추세를 그대로 가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 미국산 무기 구매가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K방산과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이제 과거에 사실 천궁2가 지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 잘 수출되지만 이 여러 가지 뭐 미국제 무기를 많이 사야 되니까 소요가 삭제되거나 아니면 축소됐다가 다시 부활했던 적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사드 대공 미사일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육군이 성주에서 운영하는데 이것도 한국이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슷한 이제 성능을 가진 LSM2 같은 것도 소요가 축소됩니다. 비슷한 성능의 무기를 가진 그 미국제 무기를 구매하면 그래서 아파치 헬기 다시 구매 이야기 제가 방금 전에 했는데 만약에 아파치 헬기 구매 취소된 거를 다시 살리면 이 대안으로 지금 고려되고 있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금 제안 중인 수리원 버전 공격 헬기 그 마리논 상륙 공격 헬기를 개조해서 육군용으로 쓰자 이렇게 제안이 됐는데 이것도 좀 밀릴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미국산 무기랑 한국산 무기가 겹치는 게 사실 많아요. 예전에는 거의 겹치는 게 없었다가 이제 한국산 무기 성능이 너무 높아지고 이러니까 생긴 현상인데 그래서 단순히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산다. 여기서 이제 끝나거나 협상을 대가로 삼을 게 아니라 요걸 같이 이용해서 우리가 미국 무기를 많이 사니까 한국 무기 방위 사업도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게 트럼프가 협상을 해주라. 그럼 우리가 더 많이 살게. 이런 식을 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 정부 국정 과제 중에 방위 사업 수출 4위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4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미국, 중국, 뭐 러시아 다음, 뭐 프랑스는 뭐 수준 이 정도인데 이거를 달성하려면 지금 수준보다 2배를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배를 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에 거의 진출하지 못한 유일한 시장, 미국 시장을 뚫는 거라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 방위사업 제품이 어떻게 진출한 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차량용 자주포 사업이 있습니다. 이 K9 자주포, 요것들은 제가 이제 레앙님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이 미국도 자주포를 독자 개발하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차륜형 그러니까 트럭에다가 실는 자주포를 요구하고 있고 요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차륜형 자주포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 미국에서 거의 한 4조 6조 이상의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있고 그 T-50 훈련기 요것도 원래 미국 공군 훈련기에 도전했다가 탈락을 했는데 TF-50N이라고 해가지고 해군 훈련기 사업에 지금 도전 중입니다. 요것도 되면 이제 거의 한 4, 5조 이상의 매출이 올 수 있는 데인데 요거 같은 경우 요것 같이 한국산 무기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무인 지상 차량이라 해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국방 스타트업 안도리가 협업해서 이제 미국에 진출하려다가 잘 안 됐는데 요것도 다시 진출을 이야기해 볼 수 있고 LIG 넥슨의 비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텍스트론사의 무인 수상함에 탑재해서 이미 시험 사격을 했어요. 그래서 도입이 많이 될까 말까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원래 작년에 도입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사실은 좀 지연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국산 무기를 우리가 많이 살 테니까 미국도 그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의 방위 사업을 한국산 무기로 채우자. 이런 빅딜을 해야 될 시점이 나오고 저는 이 빅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업이 사실 어떻게 본다면 한미 정상회담의 뭐 협상의 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을 칭찬하고 배를 구매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 이 한국이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현실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굉장히 놀랐어요. 한국에서 몇 개는 구매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말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무슨 배를 구매한다고는 말은 안 했어요. 현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은 이제 미국 군함 MRO만 하고 있습니다. MRO라는 건 정비, 오버홀, 뭐 리페어, 수리 같은 건데 그래서 새로 배를 만드는 거 이전에 기존에 미국이 쓰고 있던 군함에 대해서 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MRO를 더 많이 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즉 지금은 몇 척씩 들어와 있는데 아예 대규모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함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MRO의 책임을 지는, 그래서 매출을 더 높이는 데 먼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아직 이 구담 건조나 이런 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되거나 아이디어로 이야기한 게 군산의 함정 MRO 단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미국 함정 전용 단지를 만들거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정책 과제나 이런 것들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산항에 그 중소조선소들이 많습니다. MRO라는 게 고도의 산업이고 좋은 산업이지만 굉장히 힘들고 사실은 대규모 조선소, 그러니까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직접 하는 사업은 원래 아니에요. 하청이나 2차 조선소들이 많이 하는 사업인데 이 조선소가 군산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은 미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군산에 미국 함정 MRO가 되면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 왜냐하면 수리를 하러 들어오면 항상 미국 해군이 거기 배치돼 있고 수리를 끝나면 그게 새벽배가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서해안에 미국 배가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트럼프나 아니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할 카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군산에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군사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공군 기지가 있다는 건 무엇이냐? 이제 MRO 단지라든가 미국이 수리를 하려면 사실 대공 방어가 완비돼야 되는데 군산에다 이 단지를 만들면 추가적인 대공 방어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공군 기지가 있어서 그 군산 공군 기지 패트리어트가 그 바닥까지 그 MRO 단지까지 보호를 해줄 수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물류까지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군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군의 해군을 위한 MRO 단지를 만들자 이런 제안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가능성이 좀 있고 미국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의 군함을 직접 건조하는 거는 뭐 흔히들 존스법 이야기를 하는데 존스법 말고도 규제가 좀 많아요. 미국이 자국 조선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미국에서만 만들 수 있다, 뭐 미국 기술자나 미국 회사가 들어가 있다 이런 규정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요게 대해서 저항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미국 조선 산업은 한국에다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다시 조선업을 복구시킬 수 있다 이렇게 로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 아닌 건 다들 아실 거고, 이 조선 산업의 미국 조선 산업의 현실에 대해서는 많이들 다른 분도 다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조선 산업을 설득해서 한국과 협력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일부는 한국에서 배를 수입해야 된다. 이것을 미국의 조선업, 쉽게 말하면 조선업 노조랑 산업계들의 이렇게 표가 중요하잖아요. 이 표심을 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마스가 메이크 아메리칸 시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요 정도로 하려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를 건조하는, 그러니까 전투함 건조 그리고 수송함, 물류함 건조. 미국 국적의 무역하는 배가 거의 없어요. 네. 배도 없고 이제 국적도 없고 하니까 막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전쟁이 터질 때 보험료가 너무 높아가서 미국이 물류가 망가지 뭐 이런 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적의 수송선단 그리고 미국의 해군력 향상 이 두 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이미 말한 이상 이제 이번 말한 김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외국에서 미국 군함 그리고 미국의 수송함을 건조할 수 있는 이 법령을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된다면 그 많은 조선업 애널리스트 분이 이런 말씀하시고 있는 퀀텀 점퍼가 가능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했는데 이것이 한국의 안보 상황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1차 이제 트럼프 정권 때 그 북미 정상회담 요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고, 물론 그대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지만 그때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일단 북미 협상 의지가 트럼프가 강력한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은과 나는 매우 관계가 좋다. 올해 안에 다시 만나고 싶다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김정은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때 화답을 한 게 없죠. 뭐 김정은이 뭐 트럼프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김여정이나 이제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이 무반응이라서 이제 일부분들은 이제 아 트럼프가 너무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뭐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국익을 생각하고 이 국익을 잘 챙기면 자신의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이런 자신의 업적에 집중하는 분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진짜 좋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멘트를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관계가 되고, 트럼프는 이제 김정은과의 그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 개척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보죠. 무슨 말이냐면 북한의 트럼프 월드를 타오나 트럼프 월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막 하면 그런 이야기하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결국 북한은 미개척 부동산 그 지역 개발에 대해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트럼프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트럼프가 평화를 무조건 사랑한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트럼프가 달성하면 이게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일기 트럼프 때 북미 협상 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남북한 간의 평화를 가지고 있으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역사에 남을 대통령. 사실 버락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노벨 평화상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소원을 풀어줄 방법. 왜냐하면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중동에서 평화협정,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면 이걸로 받을 거라 생각인데 사실상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다시 동북아가 필요하거나 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종전협정을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여기 공을 이제 노벨위원회가 인정받으면 그걸로 평화상을 받을 건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그 종전협상 이야기 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격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일 걸로 좀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북한 입장에서 제가 북한 전문가들 몇 분한테 이야기했을 때 쉽게 말해서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런 느낌으로 김정은이 쉽게 트럼프에 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1차 북미 정상회담 노딜 회담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북한이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사실 다 동의를 하거든요. 물론 북한이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상의 이득을 받는 것도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가 1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제 한국 정부의 주도나 이제 주선이 좀 있었고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일단 냉정하게 이제 정치적인 걸 다 빼고 말씀드려서 이제 김여정은 사실 한국과의 대화 그러니까 북한 정부는 한국과의 대화 의지가 지금 없어요. 근데 이게 북한의 국가 전략에선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 만약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미 지고 들어간 겁니다. 조금 북한이 그 민족 감정 이런 거 다 제기하고 국가로서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 한국과 이야기를 했을 때 단순히 평화 말고도 얻고 싶어하는 게 많고 이거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국가의 지도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협상을 하면 뭔가 더 얻고 싶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할 것인가? 요게 대해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의 악몽이 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랑 이제 이재명 대통령 회담에서 이미 주제는 던져졌습니다. 뭐가 던져졌냐? 에이펙 회담 경주에서 열죠. 여기에 이제 북한도 참가해라. 그러면 북미 회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모르겠고 솔직히 지금의 북한 반응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간다고 하고 가기 전날까지 안 간다고 버텨야지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때를 쓰는 전략을 쓰는 게 물론 국제적 윤리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사실 북한이 얻은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북한이 나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1기 트럼프 정부 때 기억이 다 헷갈리시거나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생각하신 분들 잘 없으니까 그때 생각했을 때 그때도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그러니까 물밑 협상이 있었더라 해서 분위기가 서서히 좋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뭔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아예 노딜이 되면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야무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의 엔딩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특파원님과 함께 이 베네수엘라 이슈와 한미 정상회담 이슈에서 또 이 중요한 군사적인 이슈 다뤄봤는데 또 이게 이제 큰 아웃라인이고 앞으로 또 세부적인 협상을 통해서 또 디테일이 또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런 이슈가 발생하면 또 특파원님 모시고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특파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